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당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 편입을 결정함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이 롯데건설 등기 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신동빈 회장의 그룹 내 입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유 정제 마진이 올 들어 급상승하면서 지난해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던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에서 신속한 결제에 걸림돌이 됐던 보안 프로그램 액티브엑스가 이달 말부터 모두 사라집니다. 지난주 미국의 FOMC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을 마무리하면서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숨을 고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이보경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졌지만 지수는 소폭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3% 내린 2036.5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장중 한때 204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기관이 매수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결국 2030선 중반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1,370억 원 순매수하면서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개인이 1,144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8,610억 원어치의 매물을 쏟아내는 등 최근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강세를 보인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증권업 지수는 3.69% 급등했고 비금속 광물 종이목재는 1%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섬유유복과 의약품은 2%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4% 가까이 올랐고 SK하이닉스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삼성 SDS는 3% 이상 하락했고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SK텔레콤도 방통위 심사 결과를 앞두고 1.76%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또 거의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랠리가 그칠 줄을 모르는 모습인데요. 외환시장 동향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640선을 지켜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6년 9개월 새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오늘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3% 오른 640.2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529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6억 원, 185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8원 40전 내린 1,114원 6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돌면서 달러 약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양사는 상한가로 급등 마감했다고 하고요. 그동안 강세를 이어왔던 한미약품이 오늘 급락했다면서요. 자세한 이유 좀 들어보죠. 네, 오늘 삼양사가 그룹 구조조정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78,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양그룹은 지난 2년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 진행을 한 데 힘입어서 올해부터 삼양사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한미약품은 최근 급등과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일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미약품은 전거래일 대비 8.33% 하락한 2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0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인데요. 지난 19일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와 국내 제약사 사상 최대 규모인 7,8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10일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18일까지 7일 연속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부재 속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한 건데요. 그 자세한 배경을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지분을 100%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SK텔레콤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합병설을 잠재우고 자회사 편입을 선택한 건 합병 시 우려됐던 비용이나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 없이 한 회사와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입니다. 현재 SK브로드밴드 지분 50.56%를 보유한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에 따라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잔여 지분 49.44%를 전량 흡수해 100% 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환 대상인 SK텔레콤 주식은 총 247만 주, 교환가 기준 7,056억 원으로 양사의 주식 교환은 오는 5월 6일 열리는 SK텔레콤 이사회와 SK브로드밴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증권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이 같은 결정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몇 년 만에 이제 몇 년 동안 미뤄지고 있다가 이뤄진 건데,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즉각으로 나타난다면은 저희가 좀 기대해 볼 게 더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SK텔레콤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먼저 SK텔레콤은 유무선 결합 상품과 IPTV 등 미디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주력 사업으로 꼽히는 IPTV 분야를 흡수함으로써 현재 급성장세를 보이는 IPTV 시장에서의 사업 추진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IPTV 가입 현황은 KT가 585만 건으로 1위였고 SK브로드밴드 283만 건, LG유플러스가 217만 건이었습니다. 또 이통경쟁사들이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유무선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있던 만큼 결합 상품을 보다 활성화해 마케팅 부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 편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신사업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SKCNC와 SK 합병설이 재점화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양사가 합병을 할 경우 최태원 회장 일가가 합병 지주 회사 지분의 28.6%를 확보하며 경영권 방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이 롯데건설 등기 임원에서 물러납니다. 오늘 오전 열린 롯데건설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은 동기 임원직에서 물러나고 상임 고문직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달 초 그룹 총수 일가가 모두 롯데 상사 사내 이사에서 퇴임한 이후 신 전 부회장이 단독으로 국내 계열사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13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롯데호텔의 등기 이사로 처음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대주주인 롯데호텔은 현재 롯데쇼핑과 제과, 건설, 케미칼 등 롯데의 핵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후계 구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올해 초 일본 내 임원직을 모두 상실한 데 이어 한국 롯데그룹 내에서도 임원직을 내놓은 사례인 만큼 그룹 승계 구도는 신동빈 회장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원유 정제 마진이 올 들어 급상승하면서 지난해 최악의 적자를 낸 정유사들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 4분기 1조 원이 넘는 최악의 적자를 낸 정유업계가 모처럼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안정되어 가고 정제 마진이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가 되는 싱가포르 단순 정제 마진과 복합 정제 마진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배럴당 평균 마이너스 1.98달러였던 단순 정제 마진은 최근 4달러대까지 올라섰고 복합 정제 마진은 11달러대까지 이르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투자증권 박재철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 석유 제품, 휘발유, 디젤 등의 수요가 상당히 높아 정제 마진은 계속 좋아질 것이며 겨울철 난방료에 의한 계절적 성수기 효과로 1분기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신영증권 오정일 연구원은 지난 2014년 4분기 정유 3사의 영업이익이 8,700억 원의 적자를 본 반면 올 1분기에는 5천억 원의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난방유 수요 증가에 의한 계절성 요인과 그리고 정제 마진 강세 그리고 전분기 대비 유가 하락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고 손실마저도 축소됐기 때문에 2015년 1분기에는 정유 3사 영업이익 합계가 약 4,900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공장 설비 가동률을 올리는 데 분주합니다. 대내외 여건이 호전된 만큼 제품 생산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원유정제 진공 증류장치인 CDU 가동률이 83% 수준이었으나 현재 100%대로 끌어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유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고 1분기 실적에 내심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온라인 쇼핑 시 신속한 결제에 걸림돌이 됐던 보안 프로그램 액티브엑스가 사라집니다. 신한, 현대, NH농협카드는 오늘 26일 EXE 방식의 보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롯데카드는 28일, 삼성과 하나카드도 각각 30일 액티브엑스 대체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BC카드와 롯데, 우리카드가 이를 우선 시행한 데 이어 이제 모든 전자상거래상에서 액티브엑스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액티브엑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만 유독 표준화돼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습니다. EXE 방식의 프로그램은 한 번 내려받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카드사들은 액티브엑스 폐지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보안 프로그램이 아예 필요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 가능한 간편 결제를 시작합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액티브엑스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마저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페이팔이나 아마존과 같이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간편 결제가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도 실현됩니다. 상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인수할 기업을 찾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재테크 대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K증권이 19일, 20일 SK 제1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에 공모 청약을 실시한 결과 개인 투자자들의 경쟁률은 282대 1까지 올랐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20억 원 모집에 5,641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KB투자증권이 실시한 공모 청약에도 개인 경쟁률이 137대 1이나 됐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데다 주가가 오를 경우 높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매력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성공적인 기업 합병을 통해 대박을 터뜨린 스펙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펙은 3년 안에 인수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 자동으로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원금은 물론이고 은행 정기 예금보다 높은 연 2%대의 이자 수익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부각되면서 스펙이 틈새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각광받는 것입니다. 여기다 콜마, B&H, 하이스펙 1호 등이 최근 우량 기업과의 합병에 성공한 뒤 주가가 공모가의 7배에서 8배 이상으로 치솟는 스펙 대박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펙은 상장 이후 본격적으로 M&A에 나서기 때문에 어떤 기업과 합병될지 알 수 없으므로 우량 기업 인수 경험이 많은 증권사를 찾아야 하고 무엇보다 최대 3년간 자금이 묶일 수 있는 만큼 여윳돈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서울 왕십리 센트라스와 경기도 용인의 이 편한 세상 수지 모델하우스에는 지난 금요일 개관 이후 어제까지 각각 4만 명과 3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는데요. 오늘은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서울 왕십리랑 또 용인 수지 모델하우스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주말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입장하는 데만 한 40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의 이 편한 세상 수지의 경우에는 관람객 차량이 너무 몰려서 이 공사 현장을 주차장으로 임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관람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 10여 대 셔틀버스도 운행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또 날씨도 풀려서 이 모델하우스로 나들이 가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수요자만 모델하우스를 찾는 게 아니라 주말 나들이 삼아서 모델하우스를 찾는 관람객이 많다면 건설사들이 분양 열기 발표하는 데는 허수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모델하우스의 인기가 꼭 청약 경쟁률 대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 입지 조건이 좋고 또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에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미달이 나기도 하면서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분양한 아파트는 전국에서 61곳에 이르는데요. 이 중에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된 아파트는 절반에 가까운 28곳에 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실제 청약을 생각하고 계시는 수요자분들이라면 입지나 그리고 분양가 꼼꼼히 따져보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델하우스에 이 인파가 몰리는 것만 보고 이 묻지마 청약에 몸을 담그는 것, 발을 담그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을 주도하는 데다가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 조건이란 분양가, 주변 시세 등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집값도 오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도 오르기 마련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거래량 증가가 집값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100만 5천여 건으로 이 주택 경기가 호황을 누리던 지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은 한 2.1%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인 1.3%를 약간 웃돈 수준이었고요. 또 2006년과 비교하면 한 5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이 거래는 늘었지만 일부 인기 지역을 빼면 집값이 예전만큼 오르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이 개포 주공 1단지의 경우에는 이 전용 면적 36제곱미터를 보면 현재 매매가가 5억 9천에서 한 6억 원 수준인데요. 지난해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을 좀 빌리자면 이 주택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재건축 환상이 깨지고 있고 또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30, 40대가 유입이 되면서 호가가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올라도 추격 매수세에 들지 않고 거래가 소강 상태에 빠진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세 시장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난달 전기자의 보도를 떠올려 보면 전세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난달에 그렇게 보도를 했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재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무려 39주 연속 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114 관계자는 저금리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고 또 전세 물량도 부족해서 전세값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전세금이 매매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90%를 웃도는 아파트 단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주택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이 강남 3구에서는 전셋집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한데요. 이 학교와 학원 시설 등 자녀들의 교육 환경 때문에 이 비싼 전세금을 내서라도 네.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끊임없이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네, 비단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수도권이나 연립 다세대 주택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강남 비싸죠. 예. 그래서 이 수요자들은 강북이라든가 아니면 네. 수도권, 수원이라든가 이천 이런 지역으로 좀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역은 최근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편에서는 이 아파트 전세를 고집하기보다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택하는 수요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중형이하 공동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평균 한 26.6% 늘어났습니다. 유형별로 따져보면 다세대가 25.2%, 아파트가 26.6%였습니다. 연립은 32.1%에 달했는데요. 이 감정원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한 1억 원에서 2억 원대의 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가 2억에서 3억 원대의 중형, 연립 다세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의 기틀을 세워 국부로 존경받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오늘 새벽 9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며 리쌩룬 총리가 매우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전 총리는 지난달 5일 폐렴으로 입원한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해 리 전 총리의 타계에 깊은 애도를 전하고 리 전 총리의 가족, 싱가포르 국민과 정부에 위로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싱가포르가 올해 독립 50주년을 맞는다며 싱가포르의 국부인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센융 현 총리의 아버지인 리 전 총리는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을 창당해 35세 나이에 자치정부 총리에 올랐으며 제3세계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를 금융, 물류, 선진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한편 리 전 총리가 입원했던 싱가포르 종합병원 추모소에는 그를 기리기 위해 메시지 꽃 등을 가지고 방문한 싱가포르 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11개 기업이 발행한 채권 수익률이 15%를 웃돌면서 오는 2분기 중 중국 기업의 두 번째 디폴트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발행한 위안화 채권 가운데 오는 6월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액수가 1조 5천억 위안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들 기업 가운데 다음 달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클라우드 라이브 테크놀로지 그룹은 지난 4일 상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실토했습니다. 클라우드 측이 이렇게 밝히고 나자 2017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157 베이스포인트 상승해 17.9%에 달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수익률이 15%를 초과한 기업에 전기기기 제조사 바이딩 텐웨이 그룹, 음료수병 제조사 주하이중푸 엔터프라이즈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주하이중푸는 오는 5월 만기 채권 수익률이 19.4%까지 상승했습니다.
베이징 소재 여신 분석기관 청신 인터내셔널 크레디트 레이팅의 리서치 부문 장인재 부대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여신 상환이 이어진다면서 채권 소유자의 손실로 이어지는 실질적 디폴트를 막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채권 시장의 실질적인 디폴트가 필요하다면서 더 구제하면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성형 원정을 중국인이 5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성형 수술 피해도 급증해 성형 한류를 지속하려면 한국 성형 의료계의 정화 작업에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법제 만보 등에 따르면 중국 성형 미용협회는 지난해 한국에서 성형 수술을 받은 중국인이 5만 6천여 명이며 성형 분쟁 및 사고율이 매년 10%에서 15%씩 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중국 성형미용협회는 한국의 성형외과협회에 등록된 의사가 1,500여 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 성형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다 보니 중국인 피해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내 성형외과끼리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중국인 환자를 병원에 연결해주는 성형 브로커도 판치고 있습니다. 중국 성형미용협회 관계자는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인데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도 중국인 의료사고가 빈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한국에서는 성형산업에 중개자가 끼어들면서 법에 사각지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미용성형협회는 한국의 한중의료친선협회와 함께 한국 성형외과 전문의의 자질을 사전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중국인이 인증 과정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국 의사의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일 날씨가 따뜻하더니 다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져 당분간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두터운 옷 챙기셔야겠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센경제연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